3-20번. 15번 먼저네요. 20번 먼저 하죠. 네. 20번은 A, B, C, D, E, F를 모두 사용해서 만드는 6자리 문자열 중에서 A 다음에 B가 올 수 없다. 이거 어떻게 했죠? 그러면 A 다음에 B가 올 수 없다 이렇게 써놨는데 A 다음에 B가 오는 경우의 수? A 다음에 B가 오는 그 사건을 X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나 조건은 B 다음에 C가 올 수 없다. B 다음에 C가 오는 사건을 Y라고 해보고 그 다음 다는 C 다음에 A가 올 수 없다. C 다음 A가 오는 사건을 Z라고 한번 해보세요. 구하고 싶은 게 결국은 뭐야? 가나다로 뭐를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고 요게 아니고 요게 아닌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해했죠? 그럼 우리가 이거는 드물어가나 법칙에 의해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맞아요? 요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됐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얘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n, x 또는 y 또는 z란 요 경우의 수는 nx, ny, nz 마이너스 nx교 y 마이너스 ny교 z 마이너스 nz교 x 플러스 nx교 y교 z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세면 되죠? 세볼까요? 그럼 일단 전체 경우에서는 몇 가지냐면 6자리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6팩이죠. 그러면 x라고 하는 건 a 다음 b 오니까 a, b 하나로 묶죠? 5팩, 5팩, 5팩. x교 y는 a 다음 b, b 다음 c 몇 팩? 4팩, 4팩, 4팩. x교 y교 z는 0. 왜냐면 a 다음 b, b 다음 c인데 c 다음 다시 a가 올 수 없으니까. 요거 경우의 수 세시면 되거든요. a 다음 b가 오니까 a, b 하나로 묶고 네 세는 거죠. 그럼 몇 가지인가요? 계산해 보시면 120 곱하기 3이니까 360이죠. 24 곱하기 3이니까 72네요. 계산은 몇 가지요? 8 288? 720에서 288 빼면 되죠. 2, 3, 4 43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2번 정석이 있었어요. 3-15도 되게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작년인가 수능 특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무겁냐 이 책이? 애들이 내가 보기엔 별 생각이 없으니까 물어본다 생각하는데 아니야 농담이야. 질문자 3-15 15번 물어본 사람? 가영이요? 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세는 거 말고 거기 나와 있는 힌트를 보고 좀 유추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힌트를 보고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면 지금 이 A 집합에 있는 원소가 4개 있는데 얘네들을 배열해서 만드는 숫자 중에서 AK의 오른쪽에 있는 수 중에서 그거보다 작은 것들의 개수를 SK라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써 있어요. 2, 4, 3, 1 이렇게 했나요? 그럼 여기서 S1, S2, S3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S1이 뭐냐면 이거보다 작은 것의 개수는 하나죠. 여기 1이죠. S2는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 중에 작은 것의 개수 2개죠. 이 세 번째 있는 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작은 것의 개수 얘는 4예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은 작거나 크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다시 해볼까?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거를 안 풀었니? 재배치를 해봐. 재배치 거꾸로. 자 여기서 S1, S2, S3를 해봐. 그리고 S1은 뭐야? 0이죠. S2는 뭐죠? 1이죠. S3은 하나죠. 요게 2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 순서대로 하나 배열한 거를 거꾸로 다시 배열했더니 크거나 작거나 숫자는 크거나 작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놨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 이 두 개의 합은 항상 뭐야? 항상 6이야. 항상. 알겠어? 그럼 1, 2, 3, 4라는 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게 몇 가지야? 24가지죠. 근데 그 24가지 중에 이 24가지의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 중에 이해하죠? 그
켤레에 해당하는 게 있겠죠, 항상. 자, 이해하나요? 1, 2, 3, 4라면 4, 3, 2, 1. 2, 3, 1, 2라면, 2, 3, 1, 4라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어쨌든 그것들의 켤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켤레들의 합이 항상 6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6을 2로 나눠주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답이 70인 거예요. 이렇게 풀길 바라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어? 윗끝에 설명할 동안 잘 봐. 2, 4, 3, 1의 켤레가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쓴 거라고. 거꾸로 뒤집어 썼잖아. 1, 3, 4, 2. 2, 4, 3, 1을 거꾸로 썼다고. 1, 3, 4, 2. 그럼 이거의 숫자의 합이 뭐든 간에 이거의 거꾸로 쓴 거의 숫자 합이 뭐든 간에 이 둘의 합은 항상 6으로 일정하다고. 크거나 작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S1이라고 하는 게 이 첫 번째 있는 숫자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큰 것, 작은 것의 개수를 물어봤잖아. 그럼 그 입장에서 이걸 반대로 써보면 이게 지금 1은, 그러니까 2일 때가 하나지.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서 1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0개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거꾸로 써보면 얘네들의 합은 항상 6으로 일정하다고.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오른쪽에 있는 수는 크거나 작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여기 S1, S2, S3랑 여기에서 S1, S2, S3 합은 항상 6으로 일정해. 어떤 걸 해봐도 똑같아. 이해해? 이해가 안 가? 왜 이해가 안 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임의대로 그 숫자의 배열을 A1, A2, A3, A4라고 했는데 얘네들의 S1, S2, S3가 뭔진 모르겠어. 근데 이거의 뭐 큰 것에 이거보다 작은 것의 개수가 예를 들어 3개라고 해보자. 얘를 거꾸로 배열하면 잘 봐. 만약에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A1, A2, A3, A4 이렇게 된다고 한번 해봐. 그럼 이 입장에서는 다 0인가? 다 0이지. 근데 이거보다 이게 다 크기 때문에 0이었는데 이게 그러면 제일 작은 수가 돼버리니까 이것도 이거보다 작은 수가 돼버리니까 이 입장에서는 얘가 제일 큰 수니까 이 합이 3이고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2개고 얘가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서로 더해버리면 S들의 합을 구해보면 항상 6으로 같다고. 오른쪽에 있는 수가 항상 크거나 작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1부터 9까지의) 서로 다른 자연수 A, B, C, D가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그건 왜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얘가 5의 배수래요. 얘가 5의 배수면 1부터 9까지 중에 숫자를 이용했으니까 2가 5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조건은 A, B, C, C, D, E 이렇게 숫자를 선택을 하는데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쓰는 숫자니까 우리가 조합이랑 연관이 돼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그럼 일단은 공통으로 들어간 애가 C잖아요. 그럼 C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C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면 되겠죠. 자, 2는 5로 정해져 있고요. 그럼 첫 번째 C가 될 수 있는 게 최소한 뭐죠? 1? 얘가 1이면은 2? 자, C가 최소한 1, 2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C가 1인 경우를 먼저 볼까요, 그러면? C가 1이면 요 D가 결정되는 게 몇 가지죠? 3가지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D는 일단 3가지예요. 네? 그 다음에 A, B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를 써야 되는데 그럼 D랑 C랑 E는 결정이 됐으니 2개를 뽑아야 되고 숫자가 6개 남았죠.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큰 거를 A, 작은 거를 B로 정하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이게 몇 가지요? 모르겠어요. 자, C가 1이야. D를 결정하는 게 2, 3, 4 중에 하나야. 됐어? 그러면 C, D, E가 결정이 됐지. 네. 근데 왜 C가 왜 1이에요? 아니, C가 1인 경우부터 하는 거라고. 아, 네. 그러니까 C가 될 수 있는 게 1, 2, 3, 4 중에 1, 2, 3, 3가지 중에 하나잖아. 네. 여기까지 이해했어? 네. C를 결정했어? 네. 그러면 D는 1, 2, 3, 4 중에 하나 나와? 네. 그러면 C, D가 결정됐으니 A, B만 정하면 돼. 네. 그러면 숫자가 9개였는데 3가지가 결정됐으니 남은 6개의 숫자 중에 2개를 뽑아서 큰 수를 A, 작은 수를 B로 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45가지인가요? 맞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했으면 쉽죠. C가 2라면 D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예요?
두 가지죠. 숫자 몇 개 남았죠? 5개 남았어요. C가 2면은 그렇죠. 1은 못 쓰죠. 여기 C가 2니까 A, B는 최소한 1보다 커야 되니까 1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없잖아. 그럼 5개의 숫자 중에 2개 고르면 되니까 20가지고, 자 C가 만약에 3이라면 D는 1로 4로 결정이 되고, 그럼 숫자가 4개 남았으니까 6가지가 되겠죠. 다 더하시면 71이 되겠네요. 정리해 보세요. 9번 문제 보면 이산수학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때 수능이에요. 우리 때 선생님 때 수능인데, 선생님 때는 그 수학도 선택 과목이 있었어요.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그래서 5문제가 나왔거든. 근데 99%가 미분과 적분이었고, 그 나머지의 90%, 1%의 90%가 확률과 통계였고, 그 10%가 이산수학이었어요. 근데 되게 재미난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노무현 정권 마지막 때, 좀 돌아가신 분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노무현 정권 마지막 때 수능이 절대평가 시대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상대평가 때 등급만 제공이 됐어. 그래서 대혼란. 왜냐? 서울대 입학한 학생이 만점부터 한 80점 차이 난 데까지 등급이 다 1등급이야. 올 1등급. 그러니까 어떤 애는 수학만 못 보고 나머지 다 잘 볼 수도 있고, 조금씩 틀려가지고 한 80점 차이가 나는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한 해 하고 끝났죠.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재미없네요? 네. 4-9번. 그래서 이산수학은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가장 연관이 돼 있는 수학이에요. 네. 이렇게 세는 거, 그래프 이론, 이런 게 이산수학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정보통신학과를 가도 이산수학을 배워야 돼요. 통신 이론을 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이산수학이 아마 제일 많이 쓰이게 될 거야, 여러분들한테. 이 집합 1, 2, 3, 4에서 1, 2, 3, 4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써볼까요? 1, 2, 3, 4. 요게 집합 뭐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집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도 있어. 근데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2개래. 그럼 치역의 원소 개수는 2개고, 이거 비슷한 거 우리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 여기에서 치역의 원소 개수는 하나래. 그렇게 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일단 처음에 어떻게 할까? 일단은 이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치역을 선정해줘야 되죠. 그럼 치역이 예를 들어 1과 2가 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는 최소한 가야 돼요. 어떻게 가도 상관없지만 이거는 나중에 생각할게요. 일단 F의 치역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세봤더니 6가지야. 그럼 여기에서 이게 이제 함수 F인데, 여기 이렇게 내가 만약에 해버렸다면 이 똑같은 F가 여기서도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1과 2는 둘 다 1로 간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합성함수의 치역이 하나가 되는 거 맞죠? 내 말 이해했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치역으로 결정되는 원소들에 대해서는 같은 값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 치역으로 결정되는 것 중에 어느 하나는 이게 이 대응이 돼야 하는 이 치역으로 결정되는 2개의 원소가 대응이 되게끔 써야 되니까 또 곱하기 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합성함수의 치역이 될 수 있는 거 하나 더 골라야 되잖아요. 내 말 이해했어? 다시 F의 치역이 될 수 있는 게 2가지인데 그 중에 합성함수의 치역이 하나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 둘 중에 그렇게 되는 원소를 하나 또 골라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곱하기 2예요. 일단 12가지에서 시작이겠죠. 네? 그러니까 치역이 처음에 2개였잖아. 둘 중 하나를 골랐을 거 아니야. 합성함수의 치역, 이 중에 어느 하나가 합성함수의 치역이 돼야 되는 거니까. 나 조건에서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는 하나라며. 그래서 처음에 치역의 원소가 2개인데 그 중에 합성함수의 치역이 될 수 있는 걸 골라야 되잖아. 이해 안 가? F의 치역은 2개야. 4개 중에 2개 골랐어. 합성함수의 치역은 하나라며. 그럼 합성함수의 치역이 될 수 있는 걸 둘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될 거 아니냐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일단 곱하기 2야. 12개인데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했냐면 이 지금 치역이 되는 원소들에 대해서는 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되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고, 맞아? 그럼 이 나머지는 봐, 이 3과 4는 1과 2의 그 처음에 치역으로 결정되는 것들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곳이 각각 몇 군데요? 두 군데, 두 군데죠. 근데 여기서 뭐 빼줘야 되죠? 둘 다 1로 가는 것만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또 뭘 곱해야 돼요? 3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36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너만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설명을 못하는 거야? 자, F의 치역이 되는 게 6가지인 거 이해했어? 거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도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합성함수의 치역이 다 1로 가는 경우를 보여준 거잖아. 그러니까 1과 2는 둘 다 1로 가야 한다고. 얘는 결정이 됐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뭐냐면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f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 1과 2는 결정이 됐어. 여기까지 해서. 그럼 남은 게 3과 4지. 맞아? 그럼 3과 4가 이 치역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이 두 원소 중에 어디 하나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맞아? 거기까지 이해? 그러니까 이 3, 4가 1, 2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이 대응될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4개잖아. 3이 1, 2로도 갈 수 있고 4도 1, 2로도 갈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2에서 4잖아. 거기까지 이해해? 3, 4가 1, 2에 대응된 함수의 개수가 4개잖아. 네. 이해해? 근데 거기서 뭐 빼줘야 되냐고. F의 치역이 일단 최소한 2개가 돼야 되잖아. 1, 2는 1로 대응됐어. 그러니까 얘는 하나는 2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러니까 둘 다 1로 가는 것만 빼주면 되잖아. 얘가 만약에 전부 다 1로 갔으면 F의 치역도 하나였던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3, 4가 1, 2 모두에 대응되는 경우의 수가 3가지라고. 얘도 1, 2에 대응될 수 있고 얘도 1, 2에 대응될 수 있는데 둘 다 그 합성함수의 치역이 1인 그곳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빼주자고. 그래서 3가지라고. 이해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 2가 2로 갔었으면 그럼 3, 4가 1로 가는 것만 빼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3, 4가 전부 다 2로 가는 걸 빼줬어야지. 2로 가지고 네. 그렇죠. 그게 3가지라고요. 정리해보세요. 아, 6-3 문제가 너무 길어. 아, 3, 4 둘 다 길어. 야, 이거는 근데 내가 해줄 게 없어. 니네가 읽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알 때까지 읽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가나다에 들어갈 그 숫자밖에 알려줄 수가 없는데. 요런 게 반드시 수능에 나옵니다. 요 3번, 4번 같은 게 반드시 수능에 나와요. 3번 보면은 이거랑 지금 방금 한 거랑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 자, x가 1, 2, 3, 4, 5, 6인데 x에서 x로 대응되는 이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 개수가 5개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빈칸만 잘 채워넣으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빈칸에 있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원래 수학적 기납법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빈칸을 채워 넣는 걸로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 알겠어?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것만 생각하면 돼. 알겠어? 항상. 자, 문제가 뭐냐면 읽어봐. 함수 f와 합성함수의 치역을 각각 a와 b라고 했는데 na가 6이면 f는 1대1 대응이고 합성함수도 1대1 대응으로 nb도 6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냥. 그래서 뭐만 생각하자고 했냐면 na가 4 이하이면 b가 뭐 a 부분집합이고 뭐 잘 모르겠지. 자, 1번 보면 na가 5인 x의 부분집합 a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가이다라고 했는데, 자, a가 먼저 뭐냐면 f의 치역이 그러니까 f의 치역을 a라고 한 거지. 맞아? 그럼 f의 치역이 a니까 치역 a가 a 원소가 지금 5개잖아요. 6개잖아요. na가 6이잖아, 처음에. 다시 이해하냐? 그러니까 치역이 5개가 되는 부분집합 a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원소가 6개였는데 치역이 5개가 되도록 하는 집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6개 중에 5개 원소를 고르는 거잖아.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게 뭐냐면 그냥 65예요. 이해했어요? 6가지예요. 자, 그럼 2번을 보면 1에서 선택한 집합 A에 대해서 X의 원소 중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K라고 하자.
여기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5개가 갔어. 근데 요 나머지 하나는 뭐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 봐야 되나? 근데 이 원소를 K라고 했는데 NA가 5이므로 집합 A에서 FK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또 몇 가지예요? 집합 A에서 FK. FK라고 하는 건 뭐죠? 나머지 남은 거 하나? FK라고 하는 게 뭐죠? 아까 음. 이 함수에다가 5를 대입하는 거. 1에서 선택한 집합 A에 대하여 1에서 선택한 집합 A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집합들 중에 이런 집합을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중에서 A에서 FK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FK라고 하는 건 뭐지? 그 나에 들어갈 게 뭐야 얘들아? 왜 5가지야? NA가 5이므로 NA라고 하는 거는 치역이 되는 집합의 원소 개수가 NA잖아. 그러면 X의 원소 중 X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이거의 원소 중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K라고 하자. 그럼 이게 K인 셈인데 NA가 5이므로 집합 A에서 FK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FK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무슨 말이죠? FK가 4 아니에요 여기서는? 왜요? F가 저 XXX로 가는 게 F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5 대입하면 저기 쌤 짝대기 4로 한다 했어. FK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A에 속하지 않은 원소를 K라고 하자. NA가 5이므로 집합 A에서 FK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5 아니에요? 왜 5야? 얘기해봐. 치역의 개수가 5인데 응. FK면 치역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원소가 그 치역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5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하나가 이 치역에 포함되지 않은 요 원소가 여기 F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요건 치역이 될 수가 없잖아. 쌤 근데 여섯 네. 개인데 여기 아. 미안해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 요 하나를 제외했어. 그러니까 얘도 어딘가로 갔어야 되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다시 6시 5였으니까 얘가 이렇게 갔지. 됐어? 그럼 이게 치역에 해당되지 않았던 거야. 이렇게 하면 치역에 해당이 되잖아. 이게 치역에 해당되지 않았던 거야.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게 1, 2, 3, 6, 4, 6 5개 중에 하나지. 그래서 나에 들어갈 게 5죠. 쌤 근데 네. 저렇게 말고 그러니까 지금 5 빼고 저렇게 말고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왜 안 쓰는 거예요? 아니 원소를 K라고 했을 때 그 K에 대해서 FK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잖아요. 이미의 경우에서 말한 거라 그랬어. 네, 그러니까 임의의 K에 대해서 K가 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 그때 다 5개. 다 5개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게 5예요. 그럼 세 번째는 1에서 선택한 집합 A와 2에서 선택한 어떤 FK에 대해서 FK가 A라는 집합의 원소면 A랑 B랑 같으므로 A라는 집합이 뭐 이렇게 된다라고 써 있는데 그럼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 그 위에 줄은. 근데 이 별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A에서 A로의 1대1 대응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다에 들어갈 거는 원소 5개에서 5개로 1대1 대응함수의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5팩이죠. 그 위에 문장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해하면 돼요? 당연하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 시험장에서 지금. 가나 다에 있는 것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뭐 그 함수의 개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 게 있겠지만 확률과 통계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1번입니다. 저 6팩인 거죠 저거? 다? 다는 5팩. 1대1 함수의 개수니까. 근데 5팩이면 답이 1이 나. 5팩이 120이고 거기다 11 더하니까 131 맞잖아. 왜 5팩이에요? 아이씨. 뭐가 왜 5팩이냐니. A의 집합의 원소 개수가 5개잖아. A에서 A로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고. 1대1 대응. A라는 집합이 그 별에 있는 게 원소가 5개잖아. 아 네. 그러니까 원소 5개에서 5개로 대응되는 1대1 대응 함수가 몇 개냐고. 네. 알겠어요.
야, 4번도 마찬가지야. 6대 4. 하나만 더 해보자. 연습. 이런 거 잘 맞추니 얘들아? 이것도 잘 보면 뭐라고 써 있어. 그냥 이거를 문제부터 읽지 말고 원래 가 나를 한번 잘 봐봐. 그럼 AK의 부분집합 중 원소가 두 개인 부분집합. 그럼 AK라고 하는 건 뭐였어? AK라고 하는 건 뭐야? 원소가 K개인 집합이잖아. 맞아? 그럼 문제에서 뭐냐면 가에 들어갈 거는 AK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두 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K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가에 들어갈 거예요. 끝. 그럼 나에 들어갈 거로 이용해서 점화식을 만들으라고 한 건데 이거 점화식 어떻게 만드나요? 점화식을 만들 수 있어야겠네요. 그럼 AK 플러스 1은 부분집합의 개수는 가이므로 이런 꼴이 됐는데 사실 나에 들어갈 것도 쉬운 게 그 계산이 돼 있죠. 맞습니까? K 플러스 2C K분의 요 나에다가 플러스 자 여기 지우고 그 다음 여기가 지금 1부터 K까지 더하래요. 됐어? 요거 한 개 그 다음 뭐로 나와 있어? 3분의 K 플러스 2로 나와 있잖아. 얘를 만족하는 나를 찾으라고. 그럼 나라고 하는 거는 3분의 K 플러스 2 곱하기 K 플러스 2C K에 이거로 빼줘야 되잖아. 이거 빼기 2분의 1의 K의 K 플러스 1. 그럼 얘를 만족하는 거를 그 나의 보기 중에서 찾아야죠. 그러면 요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3분의 K 플러스 2에 얘는 K 플러스 2팩을 이거 2잖아요? K 플러스 2, K 플러스 1을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다음 2분의 1의 K의 K 플러스 1이니까 뭐로 묶어줄까요? 2분의 K 플러스 1로 묶어줄까요? 그러니까 6분의 1에 K 플러스 1로 한번 묶어볼게요. 남는 게 여기 K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여기 뭐가 남죠? 3K가 남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나요? 뭔가 틀린 것 같아요. 맞나? 이렇게 되는 걸 찾아야 되고 이거 인수분해가 왜 안 되지? 인수분해가 왜 안 될까? 뭐가 틀렸을까요? 요거 하면 요거 아닌가요? K 플러스 2C 2잖아. 네. K 플러스 2, K 플러스 1, 2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6분의 K 플러스 1로 묶으면 K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3K 아닌가? 맞지 않나? K 마이너스 3K 맞지? 빼기 안한데? 맞잖아. 네. 여기 계산이 틀렸는지 봐줄래? 요거 넘기면 2분의 1이 KK 플러스 맞잖아. 요거 맞잖아.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요거랑 똑같은 게 거기 있니? 그 나는 여기 분모가 왜 2였는데 언제 K로 바뀌었지? 근데 상관없는데?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 얘에다 얘 곱했어. 그럼 여기를 넘겨서 하면 나가 나와야 되잖아. 계산 틀린 거 없어? K 플러스 2 곱하기 K 플러스 1을 2로 나눠주니까 이거랑 이거랑 곱하기잖아. 곱하기면 어떻게 되냐? 또 틀렸다. 이거 K 플러스 1이잖아. 아이씨. 집중 안 해? 그럼 내가 뭐로 묶어? K에 K 플러스를 묶어야 되지. 여기 앞에 K 플러스 2 남지. 얘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여기 뭐야? K 마이너스 1이지. 됐어? 그럼 이제 요게 뭐랑 같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지금 나야? 그럼 나에 들어올 게 뭐겠어? 나가 지금 뭐냐면, 자, 나가 뭐라는 걸 지금 얘기한 거냐면, 6분의 1의 K 마이너스 1에 K의 K 플러스 1이랑 같은 걸 찾아야 되지. K는 6분의 KK 플러스 1.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거랑 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같은 걸 찾아보면 KC2가 K의 K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2번이네요, 2번. 예. 이렇게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이 2번이라고요. KC2가 K의 K 마이너스 1을 2로 나눠주는 거니까. 원래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남고 좀 여유가 있으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고민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일단 답을 찾고 나서 알겠어? 이 증명형 문제는
답을 찾고 나서 그러니까 요거 이 증명 같은 걸 쓰는 게 사실 논술 문제죠. 그러니까 논술 같은 거 위해서도 이거 한 번씩 왜 그런지를 한번 해보면 돼요. 직접 나열해 보면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5번은 이것도 그냥 찾아서 집어 넣으세요. 안 해도 되죠? 9-10번. 응? 어? 같은 거랑 똑같은 거. 아, 커튼이랑 비슷해요? 안 지워져. 10번 보면 이 표와 같이 3개 과목에 각각 2개의 수준으로 구성된 6개의 과제가 있는데 각 과목의 과제는 수준 1의 과제를 제출한 후에만 수준 2의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수준 1과 수준 2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자 국어 과목 그러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는 같은 문자로 치환하라고 했죠? 이게 뭐 1이랑 2 근데 같은 문자 수학도 마찬가지로 뭐 B 그 다음 영어도 마찬가지로 CC 이렇게 두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AA, BB, CC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아요. 그래서 그 정서순열이라고 이런 걸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 90이 나오는 거예요. 뭐 너무 쉽네요. 네? 어떤 게요? 왜 이렇게 되냐고요? 국어가 레벨이 1, 2가 있는데 2를 풀기 위해선 1을 먼저 풀어야 된대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국어의 1, 2의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2를 풀려면 1을 무조건 먼저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1, 2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푸는 순서가. 그래서 같은 문자로 둔 거라고. 이해했어? 왜 같은 문자로 놨냐면 얘네들을 같은 문자로 놓고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해서 맨 앞에 있는 게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다는 표정을 좀 시그널을 잘 주면 안 될까? 자, 9-가 아니라 10-18. 문제가 뭐냐면 A, B, C의 곱이 2의 n승인데 얘를 만족시키는 1보다 큰 자연수 A, B, C의 순서쌍이 28이래. 그때 n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거든. 그럼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A, B, C라는 게 전부 다 2의 거듭제곱수죠. 네. 맞아요? A, B, C가 다 2의 거듭제곱수니까 A를 2의 알파. 이거 그냥 중복조합 문제예요. 2의 베타, C를 2의 감마 이렇게 놓고 알파랑 베타랑 감마는 다 0 이상인 정수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가 되는 n이 되는 음한인 정수의 순서쌍을 구하는 거랑 같다고요. 네. 됐어요? 그럼 이거 몇이에요? 3HN이죠. 이게 뭐가 된대요? 문제에서 28. 요게 되는 n을 찾으라고 하는 게 질문이죠. 맞습니까? 잠깐만. 근데 1보다 큰 자연수니까 얘는 음한인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네요. 얘가 다 1보다 크려면 알파가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네? 알파가 0일 때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려면 알파는 최소한 0보단 커야죠. 이해했습니까? 이야, 안가, 가. 빨리 얘기해. A, B, C가 다 1보다 크다며. 문제에서. 좀 이해가? 진짜? 그래서 요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얘가 자연수니까 3HN이 아니라 n-3이에요. 요게 28이 되도록 하는 n을 구하라고 하는 게 질문이죠. 그럼 요건 어떻게 계산해요? 두 개 더하면 n-1c, n-1c, 2가 나오나요? 그렇죠. n-3이니까 2랑 같죠. 그럼 요게 28이 되려면 n-1 곱하기 n-2가 56이 돼야 되죠? 그럼 8, 7이 56이 돼야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n은 9가 나오겠죠. 네.
12-7? 아우 또 길 찾기야. 아우. 이 정석에 있는 거 좀 안 물어보면 안 돼요? 이 정석에 없나요? 12-7? 8-7은 안 했나 내가? 안 해서 체크를 안 한 건가? 안 했네. 아 해야 되네. 전자 12-7 자, 문제가 뭐냐면 요 S라는 집합은 요 XY 좌표를 말하는 건데 요 X와 Y는 정수라고 했거든. 근데 요 S에 속하는 한 점에서 S에 속하는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점프라는 규칙을 만족시킨대. 그럼 점프는 한 번 이동할 때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루트 2만큼밖에 이동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요 마이너스 2,0이 있어요. 마이너스 1, 0, 1, 2. 근데 여기에서 4번만 점프를 해서 여기로 도달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근데 1이랑 루트 2가 왜 주어졌겠어요? 그렇지. 얘가 우리가 4번 만에 여기로 가려면 갈 수 있는 방법은 자, 첫 번째는 요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대각선을 이용해서도 4번 만에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갔으면 한번 내려보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죠. 세 번째는 또 어떤 방법이 있죠?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가는 방법. 요거 말고 없어요.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 세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얘가 한 가지고요. 얘는 4팩을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로 나눠주면 12가지고요. 4팩을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6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9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4번 만에 한 번 점프할 때 1 또는 루트 2만큼밖에 못 움직이니까. 자, 8-7 하나 안 했는데. 지워도 되죠? 네. 출입 통제를 위해서 0과 1로 이루어진 8자리 문자열의 보안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보안카드의 8자리 문자열에 1의 개수가 5개이거나 문자열의 처음 4자리가 0110이면 이 건물의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대. 다시 조건이 뭐냐면 1의 개수가 5개거나 혹은 처음 4자리가 0110이면 통과할 수 있대. 예를 들어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보안 카드의 총 개수를 구하래. 그럼 몇 개일까? 어떻게 세줘야 될까? 그럼 얘는 어떻게 세주면 되겠어? 이 2가지 조건밖에 없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럼 이것 또는 이거의 경우의 수를 세는 거는 요 사건을 A라고 그러고 요 사건을 B라고 해볼까요? 그럼 A 또는 B의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거랑 요걸 더해서 요걸 빼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세봅시다. 그럼 1의 개수가 5개인 건 뭐예요? 문자가 8개니까 8개 중에 5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랑 같겠네요. 그럼 8, 7, 6을 3, 2, 1로 나눠주니까 얼마예요? 56가지죠? 자, MB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0110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럼 총 8자리였는데 뒤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 또는 1 2가지씩 있으니까 몇 가지예요? 2의 4승이죠? 16가지. 자, 그럼 A교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의 개수가 5개면서 앞에가 0110으로 시작해야 되죠. 맞아? 그럼 0110으로 시작하면서 여기 4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최소한 3개가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4개죠. 맞습니까? 그럼 이 2개 더한 걸 이거를 빼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68인가요? 네, 여기 답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매개변수로 주어진 함수인데 매개변수 예전에 했었죠. 기본조석 우리 했으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dy dx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y를 t로 미분한 것을 x를 t로 미분한 것으로 나누면 되죠. 맞습니까? 근데 이계도 함수는 어떻게 구해요? 이계도 함수는 이계도 함수 구할 때는 어떻게 했죠? 이 y를 t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것을
x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으로 나누면 돼야 안 돼요? 얘는 절대로 안 되죠. 오케이? 네. 얘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성립하지만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자고 했죠? 이 뜻이 뭐냐면 이게 지금 y를 x로 두 번 미분하라는 뜻이 뭐냐면 이 dy dx라는 요 함수 있잖아요. 이게 도함수죠. 매개의 변수로 나타내져 있는 y의 x에 대한 함수인데 이거를 한 번 더 x로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요 뜻이. 그럼 얘를 우리가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식이에요. 근데 얘를 우리가 구할 때는 요 dy dx라는 게 다 매개 변수 t로 나타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x에 대해서 나타내기가 힘들다고. 이해했어? 그래서 얘를 그냥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t에 대한 함수야. y를 x로 미분했는데 다 t로 돼 있으니까 t에 대한 함수라고. 얘는 우리가 위에처럼 구하면 돼. 근데 이 t에 대한 함수를 미분할 때는 다시 어떻게? t로 미분하겠지? 내 말 이해하니? 그럼 얘를 t로 미분한 것을 나는 t를 x로 미분했습니다. 이거 곱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매개변수 함수의 이계도 함수를 구할 때는 각각을 두 번 미분해서 절대로 나누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내 말 이해하니? 이 관련된 문제가 어디 하나쯤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0페이지에 보면 100페이지 있거든요. 그래서 100페이지에 막 점점점으로 막 표시되어 있는 게 미분 표시를 의미하긴 합니다. 프라임을 쓰기가 힘들어서 점점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써 있는데 어렵진 않고요. 그 밑에 보면 2차 곡선을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돼 있어서 직선, 원, 타원, 쌍곡선, 포물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네. 됐죠?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저 뒤로 가서 그 103쪽, 104쪽, 105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이클로이드를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다 나타낼 수 있죠. 넘기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를 먼저 볼까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 104쪽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104쪽에 있는 거 보시면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예전에 한 적은 있을 것 같은데 자, 요 원이 있어요. 요 원이 있고 여기 또 다른 원이 하나 있어요. 얘는 반지름이 라지 R이고요. 요 반지름은 스몰 r이에요. 그 좌표를 O, A, G, P 이렇게 놨어. 요게 지금 세타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원래 처음에 여기 있었던 원을 이 원의 외부를 통해서 세타만큼 회전시켰을 때 그때 P의 자치를 구하라고 하는 게 질문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다시 원래는 원이 어디 있었냐면 원래는 원이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요 원이.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에 P였는데 여기 맞닿아 있었던 P가 얘가 굴러간 거죠. 이 원의 그 외부를 통해서 굴러가서 이렇게 된 거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요 P의 좌표를 라지 R, 스몰 r, 세타로 나타내라는 게 문제예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예전에 논술 시간에 어떤 걸 했었냐면 안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거든? 근데 바깥쪽에 둘러가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할까? 미쳐면 되죠? 네,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P의 좌표를 라지 R, 스몰 r, 세타로 나타내는 게 목적인데 그냥 하려고 그러면 어렵고 예전에도 그렇게 해줬는지 기억은 잘 나진 않지만 그 벡터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해요. 그럼 벡터를 이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P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니까 OP 벡터를 구하고 싶잖아요. 네. 그럼 OP 벡터는 OG 벡터에다 뭐 더한 거죠? GP 벡터. 그렇죠. GP 벡터를 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OG 벡터의 성분, 벡터는 곧 성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OG 벡터의 성분이 뭐냐면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의 코사인 세타가 이거의 X 성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의 코사인 세타. 요 OG 벡터, 콤마, Y좌표는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의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네. 근데 GP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여기 있었던 게 굴러갔다 그랬으니까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어때요? 같아야 하는 거죠? 굴러간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요 길이는 지금 얼마냐면 라지 R 세타거든요. 맞아요? 그럼 여기 길이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라지 R 세타가 돼야 돼요.
그럼 요게 라지알 세타가 되기 위한 요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곱하기 요게 라지알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스몰 r분의 라지알 세타만큼 회전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원의 그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르니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지금 뭐냐면 요 GP 벡터를 써야 되는데 그 GP 벡터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잘 봐. 원래는 여기가 세타였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거랑 요 가운데 있는 걸 다 더해서 파이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요거의 반지름이 r인데 자, 요만큼의 각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잘 봐. 요만큼의 각을 구하고 싶은 거야, 내가. 요만큼의 각. 요만큼의 각이 얼마일까? 파이 빼기 세타냐?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파이 빼기 세타? 갑자기 갈등인데? 맞구나. 뭘 고민한 거지? 미안해. 맞는 것 같아. 다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게 세타였어. 요게 세타였고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각이 요 각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니다. 미안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여기 각도 세타지. 맞아? 여기까지 이해하냐? 그럼 잘 봐봐. 원래는 이 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여기 맞닿아 있었던 게 P가 여기 있었던 P가 일로 온 거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 각이 궁금하다고. 요 각. 그럼 요 각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지금 이게 스몰 r이 있었죠. 스몰 r. 그럼 세타 플러스 스몰 r분의 라지 r 세타니까 세타로 묶어보면 r분의 r 플러스 라지 r의 세타예요. 여기까지 이해하니? 그럼 내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GP 벡터를 구해야 되거든? GP 벡터? 그럼 GP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GP 벡터를 구하고 싶은데 얘를 원점으로 평행이동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원점으로 평행이동 시켰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전체 각이 필요한 거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요거의 양의 각과 이루는 각이 필요한 거죠. 물론 이 파이에서 얘를 빼준 요거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어? 상관없어. 그럼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 요 GP 벡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쓸게요. 플러스 요 GP 벡터는 요 전체 각을 쓸 거야. 요 전체 각은 일단 반지름은 스몰 r이니까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r분의 r 플러스 라지 r의 세타. 됐어? 그 다음에 r의 사인의 파이 플러스 r분의 r 플러스 라지 r의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내 말 이해했냐?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를 정리한 게 P의 매개변수 방정식이에요. 얘를 정리해 볼게요.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식이 일단은 요 파이 플러스 뭔데 코사인의 3, 4분면의 각은 마이너스로 튀어나오죠? 맞아?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은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의 코사인 세타 이게 x좌표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r의 코사인의 r분의 r 플러스 라지 r의 세타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 y좌표는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의 사인 세타. 요거는 3, 4분면이니까 역시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마이너스 r의 사인의 r분의 r 플러스 라지 r의 세타. 요게 지금 매개변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어요? 그 설명은 사실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설명 거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그래서 얘를 이때 지금 그 라지 r이랑 스몰 r이 만약에 같다면 라지 r이랑 스몰 r이 서로 같다면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그림처럼 나와요. 밑에 백사 쪽에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나오고 그게 마치 심장형처럼 보인다 그래서 심장형 곡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구할 수 있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그림이 그렇게 된다는 건 그려보면 되는 거니까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 대학 가서 실컷 할 거예요. 근데 얘는 중요해요. 이건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 얘는 꼭 알아야 돼.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원의 내부의 원을 또 돌려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림을 원의 큰 원의 반지름의 4분의 1배가 해당하는 거를 그려놓은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그 곡선 이름이 있잖아. 근데 그것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걔는 유명한 거니까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고. 알겠어? 성망형 곡선이야. 아스트로이드. 그럼 넘겨서 89번이랑 90번을 해볼게요. 계산해보세요 한번.